모든 수사를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오늘은 매불쇼에서 방송된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 중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을 파헤칩니다. 사람이 검사 시절에 너가 조사하도록 갔는데 저딴 식으로 다 거짓말하고 하면 너 살겠냐? 와. 그럼 못 살아. 그러니까. 나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또 목숨을 달리한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많아. 특수수사 과정에서요. 예, 분통 터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딱 조사받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무죄가 아니고 죄가 있는 것 같고 그날 보니까 술 마셔서 완전 취한 것 같던데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완벽히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는데도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도 다 있고 맞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도 거짓말하잖아. 근데 단둘이 있어? 와. 내가 권력자야? 아,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 나는. 진짜로. 그러니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건 늘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 기본적으로. 예. 어제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측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어제 증인으로 불렀어요. 네. 윤석열 측이. 왜냐? 홍장원 1차장의 그 메모 이거는 실제 증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불신하고 흔들고 찢어버리려고 그래서 조태용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아무리 흔들어봐야 의미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도 정리 딱 해주셨고. 한 번 더 하고 갑니다. 네. 왜냐 여인혁 박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세 사람한테 전파를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자, 쫙 뿌렸단 말이야. 조지호, 홍장원, 김대우까지. 체포 명단이 같아. 네. 같아. 아니 그럼 홍장훈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홍장훈이가 미친 사람이라고 쳐. 네. 다 거짓말이라고 쳐.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거짓말이 더 이상해 거짓말이라면. 홍장원이가 어떻게 거짓말로 저 사람들한테 준 명단이랑 맞춰.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자, 요거는 아무튼 요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짜증내서 죄송하고요. 네. 자, 그런데 홍장원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매우 알리고 싶어서 조태용을 불렀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조태용이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네. 그리고 윤석열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가 오히려 역으로 다 드러났어. 자, 윤석열이요. 홍장원에게 계엄 당일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전화한 이유가 왜 원장을 놔두고 차장한테 전화했냐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거는요 조태용 원장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이야기를 4일 헌재에 나와서도 했었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옵니다.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이제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직 거기죠? 네, 진짜, 저 여기. 진짜 완전히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해. 자, 정리합니다. 12월 3일에 이제 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 당일 8시 22분에 윤석열이하고 홍장원 차장이랑 통화를 해요. 8시 22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문점을 가진 거야. 아니 왜 원장이랑 통화 안 하고 차장이랑 했냐. 네. 그리고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다음에 10시 53분에 윤석열이랑 홍장원 차장이 통화를 해서 싹 잡아들여. 두 번째 통화. 싹 정리해. 요게 이제 두 번째 통화야. 네. 됐지? 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윤석열은 조태용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에게 전화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12월 3일 오후 8시에 8시. 윤석열하고 조태용이가 통화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윤석열은
조태용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아. 그 통화 때 그 내용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통화로?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이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못났다.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에라이 자식들아.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생각이신 해봤습니다. 거고요. 제 생각입니다. 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지금 들어오라고. 네,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근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아이고 좀 그만들 좀 해라. 윤석열이가 들어오라 그래. 그 미국에 있는 애를 어떻게 들어오라 그래. 부속실장이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들어오라 그래 했으니까 전화. 아니 이걸 지켜봐야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아우 진짜. 뭐 윤석열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이 진짜. 무엇이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데 너무해. 지금 이제 저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조태용 원장이 작년 3월 말 4월 그 안가 만찬 해동 때도 네. 비상조치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네. 부정적으로 의견을 계속 피력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태용을 못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장원 좋아하는 홍장원에게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 조태용에게도 아마 국무회의 때 저렇게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장원까지 이렇게 단속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맥락 속에서 자꾸 자기가 홍장원에게 전화했던 게 되게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태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자꾸 미국 갔는 줄 알았다. 어쨌든 이 말이 꼬여버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 윤석열의 거짓말 일단 다 들통났잖아. 현장에서 다 들통났잖아. 네. 근데 윤석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태용은 미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조태용이 미국에 갔으니까 지금 국정원이 비어 있으니 장원아 너가 좀 국정원을 잘 한번 챙겨볼래? 이 전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현장에서 이걸 또 힘으로 밀어붙여. 그 장면 좀 힘들더라도 한번 준비됐죠 이 영상?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그 원장 부재 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저봐.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저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래서 원장 부재 중인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사람들 만나서 이게 좀 문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원장 부재 중이신데 원 잘 챙겨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우리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은 아마 취 중이어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신데라는 얘기를 제대로 원래는 답을 이렇게 해야죠. 원장님 아직 서울 계십니다. 이렇게 에라이. 답이 없었어요. 에라이 진짜. 그러니까 완전 홍장원이를 술 취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아니 불과 몇 분 전에 미국 안 가셨어요? 들어오. 미국 안 가셨어요? 본인이 물어놓고. 아 진짜. 아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뭐 한두 번이 아니어서 지금 탄핵 심판 나올 때마다 저런 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따가 전화할게라고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네, 홍장원 맞습니다. 차장한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원장 부재 중에 잘 챙겨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본인은 계엄을 생각을 하고 이따가 네.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전화를 한 거예요. 홍장원에게. 그렇습니다. 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으로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로 잘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해왔으니까 거짓말로 그게 지금까지. 해왔고 성공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검사 시절에 너가 조사받으러 갔는데 저딴 식으로 다 거짓말하고 하면 너 살겠냐? 와. 그럼 못 살아. 그러니까. 나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또 목숨을 달리한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많아. 특수수사 과정에서요. 예, 분통 터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딱 조사받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무죄가 아니고 죄가 있는 것 같고 그날 보니까 술 마셔서 완전 취한 것 같던데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완벽히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는데도 저 사람은 보이나죠.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도 다 있고 있는데. 맞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도 거짓말하잖아. 근데 단둘이 있어? 와. 내가 권력자야? 아,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 나는. 진짜로. 그러니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건 늘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 기본적으로. 예. 아니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그럼 원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체포에 관한 거를 그럼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느냐?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원장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홍장원에게 하고 또 다음에 1분 30초 통화하고 30초 있다가 다시 원장한테 전화합니다. 조태용에게. 네. 그것은 체포와 관련된 전화였을 거라는 합리적인 그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전날 김건희의 전화도 조태용에 대해서 문자를 2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태용이 단문자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원장을 좀 단속하려는 윤석열 부부의 그런 움직임 아니었을까. 자,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요 저는. 대목을 보고 요거 좀 깊이 있게 좀 네.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또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김건희가 계엄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 전에 명태균은 김건희 측에 김건희와 통화한 음성이 담긴 USB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 김건희한테. 김건희한테 알렸어. 계엄 전에.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막 움찔움찔했겠지, 맞지? 네, 네. 그리고 12월 2일에는 명태균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긴다고 그랬어. 맞아요. 또 움찔움찔했겠지. 네. 그리고 12월 3일에 명태균은 구속 기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야, 아무래도 김건희가 계엄에 좀 연루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던 찰나 어제 어마어마한 사실이 공개가 됐죠. 계엄 전날 그리고 계엄 당일에 김건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민간인과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있어. 그러니까. 가끔은 있어. 이거 내용을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판단하면은 네. 김건희는 주로 조태영 원장하고 통화하고 윤석열은 주로 홍장원 1차장하고 주로 통화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국정원의 내부 분란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여기 박지원 의원이 여러 차례 옛날부터 나와가지고 네. 국정원의 내부 사태에 있을 때마다 1차장하고 원장이 예. 격돌한다, 갈등이 있다, 예. 인사의 이견을 보였다. 맞습니다. 난 수십 번을 들어본 것 같아. 맞아요. 수십 진짜 번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계엄의 내막을 의외로 모든 거는 조태영 원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3월부터 들었으니까. 작년 3월부터. 네. 안가에서 갖고. 네네. 그러다 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 그런 어떤 그 흔적에 곳곳에 남은 발자국은 김건희 발자국이에요. 그다음에 체포와 관련된 거는 원장하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못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엄 자체와 체포를 좀 분리해서 보셔라. 계엄 자체는 뭔가 그 조태영 원장이 네. 다른 경로 한남동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뭔가 이렇게 관여를 했지만 네. 체포는 실무에 관한 거거든. 아. 이런 거를 분리해서 접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계엄의 큰 그림은 윤석열이 아는 다른 사람이 아마 그렸던 것 같고 군대 어떤 그 계엄군의 어떤 실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윤석열이 지시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여인영과 홍장원이 육사 선후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도 둘이 선후배고 대공수사권 협조해야 되고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 그러면 체포와 관계된 건 조태영보다는 홍장원이 맞아요. 그럼 그 문자도 어찌됐든 김건희와 나눈 문자도 역시 당연하겠지만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뭐 명태균과 일차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게 계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앞으로 수사에서 규명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명태균 쪽으로 많이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또 한 분의 탄핵소추위원 네. 문재인 의원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핵이 먼저다. 탄핵이 먼저죠. 즐기시네. 즐기셔 이제. 같이 즐기기로 했습니다. 네.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김건희 문자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문자를 지금 2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문자가 오자마자 답장을 하지 않고 다음 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자가 굉장히 곤란한 문자였을 거다. 그러니까 그 조태용 원장 입장에서 조태용 원장은 평생 외교관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네. 관료적으로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마 굉장히 곤란한 문자가 왔을 거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답을 하지 않고 네. 다음 날 하지 않습니까? 네, 문자를.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그래서 저는 계엄과 관련된 문자였을 것이고 그거 이제 다른 뭐 장관들한테도 문자가 돌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전체의 어떤 뭐 구도를 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 문자를. 근데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다 요렇게 봐. 다 요렇게 해. 김건희 문자도 이렇게 보고 다음날 하고. 와, 진짜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조태용 원장이 그때 A4 용지를 못 봤다고 또 증언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 거짓말인 걸 다 어제 드러낸. 아니,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게 보냈을 가능성은 없어요. 자고 있을 때. 12월 2일에 좀 늦게 보냈다. 김건희가 원래 좀 카톡이나 문자 늦게 보내는 새벽에 윤석열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를 세면서 아니 안 자고 뭐 하냐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랬으니까. 늦게 보내서 조태용이가 자느라 못 봤을 수도 있다. 다음 날 그래서. 그거는 시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시간을 좀 사실 근데 그것보다는 그게 뭐 김건희 조태용 핸드폰 압수수색을 초기에 빠르게 해가지고 수사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 내용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좀 압수수색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들 조태용 포함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경호처는 거기에 어떻게 또 부합하게 활동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수사로 규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결국 조태용과 홍장원은 이미 12월 3일 날 둘 사이 관계는 폭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기 홍장원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네. 네, 뭐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생 갔단 말이에요. 네, 모른 척이. 근데 이때 홍장원은 조태용이 국무회의도 갔다 온 걸 알고 있다고. 네. 그러면 국무회의 가서 계엄 얘기를 다 듣고 왔지. 내가 근데 조태용은 그거는 이제 국무회의 갔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때 전화를 아까 보면은 이제 먼저 홍장원한테 그 계엄 발령한 다음에 홍장원한테 1분 30초 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네. 둘 다한테 얘기를 했을 건데 저는 그 조태용 그 원장이 가장 관료적이고 평생을 외교부 관리로 일했던 모습이 그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하니까 사실은 자기도 들은 내용이 아마 전화로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뭐라고 하는데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모른 척 하잖아요. 내일 얘기합시다. 내일 얘기합시다. 그게 사실 예. 그게 홍장원을 크게 자극했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이때 완전히 둘 사이가 네. 저기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자기가 더 많이 할 건데 왜 나한테 그렇죠. 얘기를 뭐 하도록 안내를 하고 지침을 안 주고 왜 내 손에 보고를 해도 내일 그렇죠. 얘기하자 그래. 지침을 달라고 이거는 얘기하죠. 네, 지침을 달라고. 자기가 그런데 책임지지 않을 모습을 보이니까 네. 홍장원 차장이 그때 폭발했을 폭발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일 그게 얘기합시다, 다음 내일 날까지 얘기합시다. 갑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내일 얘기합시다. 예. 아무튼간에 그 윤석열 측의 작전은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홍장원이 거짓말쟁이다. 요거를 세상에 알렸어야 되는데 반면에 조태용이랑 윤석열이 죄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히 드러나서 덤으로 김건희까지 나와버렸죠. 김건희까지 나와버리니까 완전히 꼬여버렸어. 진짜 이번에. 그러네. 예.